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보합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0.4%가량 약보합권에서 일단은 버텨주면서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될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든든할지 엠베인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전략 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점심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일각에서는 오전보다 오후가 조금 더 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의견이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 오전장 보고 어떤 판단 드셨는지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전장 보면서 어제는 막판에 이제 거래소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력들이 한번 좀 쏠려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오늘 시장을 좀 팔고 있는 추세라고 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연휴 전에 한번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지 않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달락은 다음 주 어제 이제 PPI 지표가 발표되는데 뭐 예상치하고 거의 부합되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어제 미국 시장은 좀 좋은 흐름으로 보였는데요. 국내장들은 아직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 안에서에 대한 불안정한 요소들이 남아있다 보니까는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자금력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대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해서 자금력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그래도 뭐 다음 주에 있는 FOMC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는요. 투심이 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연휴 전에서는 좀 쉬어가더라도 연휴 이후에는 한번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저점에서라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럴 때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연휴가요. 뭐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길어서 되게 좋은 연휴긴 한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 글로벌 시장이 계속 빠르게 돌아갈 거고 또 빅 이슈들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통화 정책이 있을 거고요. FOMC 회의도 대기 중이고요. 저희 어떤 전략 가져가야 돼요? 네, 사실 지금에서는 수익이 나오면은 좀 챙겨가면서 현금 확보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꼭 굳이 무리하게 매도하면서 현금 확 필요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막 종목에 물려 있어서 손실 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불필요하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수익권자들 위주로 해서 좀 수익을 챙기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타임을 노리는 걸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BOJ도 어차피 이번 연말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시장에서 선반영을 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큰 하락세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락적으로는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또 일정 부분을 체크하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해서 수익을 챙기고 현금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수익 챙기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섹터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앞서 코너에서 송범섬 실장이 출연해서 제약바이오가 추석 이후에 갈 섹터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약바이오 의견 궁금해요. 그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꾸준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계셨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그래서 비만 치료 쪽에 많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딱 매수한 날부터 급등 플러스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 3차 목표가 갑니까? 제가 이거 3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도달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요? 네, 3차 목표가가 24,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장중에 24,000원을 한번 도달했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수익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인벤티지랩이 이 비만 치료제하고 연관성은 있지만 딱히 그 위고비하고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특히나마 뭐 재료가 나왔던 건 아니고 이미 뭐 10월 중순에 위고비가 국내로 출시된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들도 종목별로 또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또 블루엠텍이 강했지만 또 오늘은 또 뒤에 인벤티지랩도 강한 모습처럼 오늘 자리에서는 좀 수익을 챙겨가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워낙에 또 이격도가 벌어진 것만큼 그만큼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는 좀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조금 더 홀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3차 목표가는 24,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상단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인벤티지랩을 어제 무료 방송하면서 이거 올해 이거 신고가 넘어갈 겁니다라고 제가 단언컨대 얘기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 지금 25,000원대에 지금 과거에 물려있던 매물벽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거래량을 통과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 자리를 25,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차익실현 매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까지만 목표가를 정해드리고요. 여기서 더 욕심내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는 수익을 좀 챙겨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 그래서 전략이 수익 챙기기였군요. 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계속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내 종목에서 한번 챙겨봅시다. 뭐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인벤티지 랩 절반 챙기고요. 나머지 절반은요. 가격 다시 한번 주셨어요. 4차 목표가로 봐도 될 것 같죠. 25,000원까지. 물론 더 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25,000원에서 저희가 수익을 챙겨보고 그 이후 전략을 다시 주실 테니까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D&D 파마텍도 저희가 9월 12일이죠. 어제 편입을 했는데 약 1, 2거래일 만에 8%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도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또 비만 치료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D&D 파마텍도 오늘은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인벤티지 랩이 조금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D&D 파마텍도 같이 좀 밀려가는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소개해드렸을 때 어떤 얘기했냐면은 후속주로서 아직 후발주 못 갔다. 그래서 아마 박스권 상단만 넘어가면은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는데 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도 바닥권이라고 생각하시고 38,000원에서 4만 원까지는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는 홀딩하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조금만 더 봐주세요. 여기가 비만 치료제도 있지만 요즘 CDMO 관련해서도 정말 뜨겁거든요. 네. 그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CDMO 관련된 기업들, 유통업체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홀딩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9월달에 간다라고 했잖아요. 추석 연휴 이후에 저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오늘부터 이제 시향이 되는 이제 에스모가 또 열리게 되는데 에스모 이후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돼서 유한양행 사실 오늘 유한양행이 장 초반에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좀 약보합권으로 밀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라서 제약바이오가 못 올라가는 모습이고 일정 부분에서 아마 렉나자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 더 언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럽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후에 세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태에서 기대감으로서 더 갈 수 있다라고도 보여주고요. 11월 달에도 이제 명역 아마케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지아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또 HLB 같은 경우에는 뭐 FDA에 대한 다시 한번 재심사 승인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워낙에 또 박스권에 상단을 위에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CDMO 관련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도 지금 자리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은요? 알테오젠도 역시 차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연말에 돼서야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걸 한번 바라본다라면은 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잡고 있는데 저도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시가총액을 제약바에서 1위를 더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면은 충분히 저는 뭐 자리는 매도 자리보다는 보유하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저희가 추석 보내고 돌아와도 시장 안에서 주도주 역할을 잘 해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인벤티지랩 그리고 D&D 파마텍을 비롯한 제약바이오는 물론이고요. 지금 종목별로 설명을 좀 주셨어요. 특히 제바 안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 전략 주셨으니까 보유하셨다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을 그럼 들어가 볼 텐데요. 편입될 종목들을 살짝 봤더니 제약바이오 한 종목이 담겨 있네요. 이 기업은 유전자 진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랩지노믹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다만 주가 차트 보면요. 8월 고점 이후에 보름 사이에 약간 급격한 조정이 나왔어요. 지금 네. 자리 안전할까요? 저는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보여집니다. 사실 최근 8월 달에 이렇게 강력하게 올렸다던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진단 키트로서 워낙에 시장에 대해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는 코로나19 관련주기 때문에 한번 올라왔는데 그만큼도 조정을 또 나왔습니다. 나온 만큼 다시 한번 저점까지 바닥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틀을 좀 코로나를 벗어나고 이 진단 키트 유전자에 대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제 업종이지만은 우리나라 국내 첫 번째로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여주고요. 일단은 랩지노믹스 자체적으로서 이제 개발 테스트를 이미 완료했고 지금에 대한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가지 않을까. 사실 과거에서도 랩지노믹스가 한 번은 뭐 6,500원에서 7,000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주가가 반토막 정도 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주고요. 앞서 미국에 있는 생물보안법을 언급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3,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600원 잡는데 워낙에 또 가벼운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240원 이후에까지는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3,500원 목표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랩지노믹스였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 손절 라인은 2,600원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죽지 않는 장기 테마의 대표 주자죠. 대왕고래 안에서 선택이 됐네요. 종목 볼게요. 화성밸브입니다. 9월 들어서요, 해외 석유 기업들이 한국을 찾아 직접 사업성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관심 있는 기업들이 좀 의견을 표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오르는 걸로 봐야 될까요? 정말 꾸준합니다. 네, 제가 이 화성밸브도 어제 무료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분명히 추석 연휴 때 이거 대왕거래 프로젝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추석 이후에 이번 달 안에 아무래도 이제 대왕거래 2차 로드쇼를 진행할 네.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외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국내에 대해서 이제 피팅 밸브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은 석유 시추 공사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마찬가지로 화성밸브는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 대왕거래 프로젝트에서 강력하게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대장주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 한국 가스공사도 있겠지만은 워낙에 또 무겁기도 하고 이제 피팅 밸브 사업이라든지 시추에 직접적인 연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화성 밸브가 먼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 흐름 상에서도 일단은 계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높은 가격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에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면 한 번 정도는 급등하지 않을까. 오늘도 뭐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급등하는 모습인데 오늘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이 14,500원을 잡고요. 손절가 라인은 11,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11,000원 잡고 있는데 12,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2차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을 좀 잘 기억해야 되겠네요. 지금 5% 정도 상승하는 자리 13,000원 선에서 편입을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14,500원, 11,000원, 12,000원까지 내려오면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가격을 편입 가격 잘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종목을 담아봤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랩지노믹스 그리고 대왕고래 추석 기간 동안 꼭 봅시다. 뉴스도 잘 팔로우하면서 화성밸브 편입을 해봤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또 어젯밤에는 무료 방송이 있었고요. 오늘과 주말 사이에는 또 밴드를 통한 정보 전달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어제 무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연휴간에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좀 제가 더 스케줄 보면서 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이땡 녹색 밴드에서 김웅태라고 검색하시면은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어제 너튜브 창에다가 무료 방송 진행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올라갈 섹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고 또 어떻게 보면 해리스와 트럼프 대선 관련돼 가지고 수혜주들도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너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어제 방송 참고하시면은 좋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는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찾았네요. 화성밸브 저희가 지금 편입했는데 거래 대금이 네. 많이 붙고 있는 현 구간이에요. 네. 기대감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무료 방송에서도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셨다면 오늘 방송이 또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 그리고 뜨거운 전략 가지고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 잠깐 볼까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0.36%의 마이너스 구간에 놓여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6%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아쉬운 건 외국인의 수급이겠죠. 거래소 쪽에서 5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집계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1,500원가량 팔고 있는데 어떤 종목 파는지 현 구간 보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유한양행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에 어떤 변화들이 감지될지 저희 매일경제TV와 함께 점검하시면서 전략 이어가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연휴 보내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항상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